그치.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녹화되고 있는 거 지금 다 4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나 이런 경험도 처음이네. 중간에 전화 오면 받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그쵸, 예. 그쵸. 멍석 깔아놓으면 또 힘들어. 네. 마이크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지 않나요? 아, 여기가 좋은가? 아니, 근데 이번에 왜 표지를 검정색으로 하신 거예요? 이 표지요. 사실 처음에는 검정색이 아니었어요 표지가.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민트색으로 가면 어떨까. 처음에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혜수님이 처음에 민트색으로 디자인을 해주셨겠네요? 일단 표지는 아니고 내지에 민트색을 적용을 시켜봤었는데 민트색이 내용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란색으로 다시 바꿨다가 그리고 다시 1도 인쇄를 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둡게. 그러니까 민트색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네. 우리의 퍼블리의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이 네. 실렸잖아요. 네. 그 퍼블리에서 민트색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민트색이 굉장히 좀 눈에 띄기도 하면서 괜찮으셨구나. 사실 표지로 썼을 때 되게 쨍하면 되게 예쁘겠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 내가 쓴 어떤 글의 결과 그 민트라는 색깔이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민트색이 뭐 가볍다기보다 되게 좀 밝은 느낌? 근데 이 글이 굉장히 밝은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한 색깔은 뭐가 있을까? 지난번에 했던 노란색으로 해볼까? 그래서 노란색으로 또 디자인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 이거 되게 차분하게 블랙으로 가볼까? 라고 해서 적용해 봤더니 눈에 훨씬 더 문장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색깔도 굉장히 시안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테마 색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베이직한 색깔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과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책에서 많이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책도 당연히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근데 단순히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 이게 책의 내용이 들어와서 뭔가 울림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저의 생각과 사고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문화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많은 HR이나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느끼겠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느끼면서 다들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어떤 괴리감과 갈등, 진정성에 대한 고민 막 이런 거 다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어떤 몇 개의 문장이 나한테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옮겨서 저의 언어로 또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과 책의 영감과 네, 경험들이 경험들이. 쌓여서 이 책이 된 거군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책이 되게 재밌게 잘 읽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다가 이렇단 말이야? 하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들었는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작가님이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대화 형식으로.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머릿속을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아, 정말? 그래서 야 타고 있다? 네.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야 씨, 너무 쉽게 읽혔나? 읽히는 거 아니야? 약간 마술사들 보면은 이 카드를 고르셨죠? 막 이런 것처럼 막 제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책에서 제가 조금 원고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쓴 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예, 뭐 회사 이야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에필로그에 가족 얘기도 좀 일부 썼고 인터널 브랜딩보다는 제 경험 이야기가 들어가서 조금 더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조직 문화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요. 네. 아직 읽고 계신 중인데. 네, 중인데 느낌만 네. 이제 아. 그렇게. 그럼 만약에 그런 내용이 가족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네. 그런 친근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그런 조직문화 책이라기보다는 연애소설 같은 그런 느낌? 연애 소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뭔가 무조건 사랑, 무조건 저 사랑도 뭔가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책들에서 그 느꼈던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랑은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배려와 타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생각해보니까 조직 문화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구나. 연관성이. 요즘 사랑에 대한 거 좀 고민해봤어요. 저도.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지. 그래 살다 보니 어. 그 사랑이 배려와 타협이 중요한 거니까 음. 조직 문화도 무조건만 배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념 중에 하나 중에 분별력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분별력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직 문화에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잘 표현되는 게 바로 사랑의 기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의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주지는 않잖아요. 줘도 되는 것과 주면 안 되는 것을 잘 분별하듯이 조직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체는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이라면은 좀 가족이 더 아니에요. 쉽게 풀어나갈 수 네. 있는데. 공동체로 나아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사랑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나요? 나는 나 다움을 지키면서 조직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조직이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원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원하지 않을 그럴 수 있어. 있고요. 개인주의 공동체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은